네. 변태가족 형의 새색시 간다천 음란전쟁. 네, 영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음탕하죠? 네, 짐작되실 겁니다. 일본의 성인용 영화 작품들인데요. 그런데요, 이 영화들의 감독이 슈엘리 댄스나 최근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런 작품 연출한 수오 마사유키 감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일본은요, 이른바 그 로망 포르노 혹은 핑크 무비라는 작품 그 세계가 있는데요. 이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핑크 무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재밌는 법칙인데 제작비 3천만 원을 넘기지 않고 3번 이상의 섹스씬을 등장시키고 3회차 안에 촬영을 종료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만 지키면 그 외 모든 내용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굵직한 작가주의 감독들이 바로 이런 야한 영화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화 철학을 다듬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핑크 무비의 전통과 합작을 시도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사 조화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본 핑크 무비의 스타 감독으로 이미 100편이 넘는 연출작을 내놓은 조조 히데오 감독을 기용해서 제작비 1억 원에 지난 2012년 AV 아이돌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작품이 국내 IPTV 시장에서 조용한 흥행몰이를 했죠. AV 아이돌에는 실제 일본의 AV 여배우인 타츠미 유이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사는 또 올해 부천국제영화제에 시라이시 코지 감독의 원컷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이라는 한일합작 저예산 장르 영화를 출품합니다. 페이크 다큐 형식의 호러 영화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김꽃비가 주연을 맡았고 한국에 또 팬이 많다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일본의 AV 여배우인 아오이 치카사가 출연합니다. 자, 영화사 조화는 이 밖에도 매드무비, 웰컴 투 김포 같은 한일합작 저예산 장르 영화를 꾸준하게 제작 중인데요. 이 두 작품을 연출한 조조 히데오 감독은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불과 1억 5천만 원의 제작비를 썼다고 합니다. 이들 영화들은 한국의 IPTV 시장, 또 일본의 비디오 시장을 겨냥해서 제작이 되지만 극장 개봉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중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메인스트림의 수면 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 영화사.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시네톡톡에서는 바로 이 영화사의 이은경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야한 영화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사장님이 남자분인 줄 알았더니 네, 여성분이신데 여기 저한테 그 웰컴 투 김포하고 그 매드무비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지금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면 한일합작 B무비라고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그 개념일까요? 한일합작 B무비라는 게? 어차피 이제 네. 제가 일본에서 조금 네네. 일을 했었어요. 네네. 일본 영화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네. 이제 좀 가까운 곳에서 많은 감독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을 봐서 네. 근데 이 예산이 크면 아무튼 예산에 맞게 관객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네. 많은 부분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저예산이고 이제 조금 장르적으로 독특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A급이 아닌 B무비라는 B무비로.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망 포르노도 있고 핑크 영화도 있는데 네네. 일본에 또 약간 극장 개봉이 메인은 아니나 네네. 이제 이벤트로 극장 개봉을 하고 비디오가 메인인 V시네마라는 또 장르가 있어서 네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 V시네마는 장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 V시네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할 때는 에로나 네. 액션이나 네. 도박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리즈물들을 만들어서 그 남쪽의 제왕이라는 시리즈는 48편까지 만들어지는 이제 뭐 히트작들이 있을 정도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편수가 굉장히 많고 아까 그 조조 히데오 감독이 이제 38, 네. 75년생이니까요. 네네. 근데 거의 매년 10편 이상의 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V시네마 기반인 것 같아요. 핑크 영화의 편수는 V시네마에 비하면 조금 편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다작을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핑크 네. 영화로 작품상도 많이 받고 감독상도 많이 받아서 이제 네네. 핑크 영화 쪽에서 네.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감독이긴 한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예산으로 네. 그 뭐 이 핑크나 그다음에 V시네마나 뭐 로망 포르노 이런 장르들의 이름이 있는데 네네. 저는 조금 다양한 장르를 네. 시험해 보고 싶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V 여배우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네. 조금 야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으시지만 네네. 야한 건 어차피 그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제 야한 거에 초점은 안 둬요. 일단은 다양한 장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에로 코미디, 섹시 코미디라는 걸로 AV 아이돌을 만들었던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페이크 다큐를 잘 만든다는 감독이 일본에 있다.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20편 이상 페이크 다큐만 만든 감독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페이크 다큐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장르로 접근을 했던 거였고 어. 호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자, 예. 호러를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좀 수소문을 하다가 호러를 잘 만드는 감독이 있으면 네네. 호러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거기에 약간 에로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획을 해야지 사실 시장에서 네네. 저희가 너무 센 장르만 추구하다 보면 최근에는 또 너무 센 장르들은 약간 선호하지 않는 그 마켓의 특성이 있대요. 한국에서 너무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의외로 이전보다는 좀 장사가 안 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항상 일본도 지금 불황일 때는 사실 조금 에로가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네. 큰 메이저들이 에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근데 에로는 일부분 넣으면서 다양한 장르들을 시험해 보려고 네. 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호러도 있고 뭐 미스테리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장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험해 보면서 네. 이게 한번 만들어 보면 확실히 공부는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했는데 네네. 대학원 전공하고 거의 22년 차예요. 그러니까 저 대학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원에 네네, 들어가셨고. 네. 중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네. 영화를 전공하고 네네.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영화 현장에서 좀 일을 하다가 네. 뭐 일본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일을 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기 네. 때문에 네. 나름대로 계속 영화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봐왔긴 했지만 제작을 막상 해보니까 네. 할 때마다 장르적인 거나 이제 공부는 되긴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말이 빨라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네네. 초반에는 한 10억, 20억 정도 규모에 되는 한갑작을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빨리 안 들어. 캐스팅에서 이제 걸리고 또 투자를 받는데 걸리다 보니까 네. 이게 한 2, 3년은 인내를 갖고 음. 하지 않으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게 참 힘들구나. 그렇죠. 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을 때 네네. 이제 일본에 가면 너무 많은 동년배 감독들이 네.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틀에 한 편 영화 만들고 3일에 한 편 만들고 이래서 극장 개봉을 하는 게 네네.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일본에서도 영화가 진짜로? 찍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네네. 친구 감독들도 어. 저한테 그렇게 영화를 그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요번에 그 원컷이라는 그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을 만든 시라이시 감독은 네. 본인의 대표작이 뭐냐 했더니 세 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하나가 초악인이란 영화고 또 하나가 그로테스크 또 하나가 오컬트? 오컬트였던 것 네네, 같아요. 예. 네. 세 편의 영화를 제가 봤더니 이제 네.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게 이번에 만든 원컷인데 네네. 초악인이 이틀 동안 찍은 건데 네. 70만 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800만 원, 뭐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군요.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서 약간 천재다, 약간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틀 동안 찍은 영화가 거의 한 남자 주인공의 원맨쇼처럼 페이크 다큐로 찍었는데 네.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또 다양하게 보다 보면 이게 네. 그냥 2, 3일 동안 찍는다고 해서 영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은 굉장히 거기서도 가능성을 보고 네. 재능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해보니 힘들기는 하나 굉장히 재밌는 발견과 제가 뭐 기존에 이제 몸담아왔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과 또 다른 느낌의 네네. 이렇게 좀 세계를 보는 듯한 것도 있어서 네. 저 나름대로는 재밌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편을 찍은 게 다 6일 동안 찍었어요. 촬영은 촬영은 6일 동안 찍었는데 예. 일본 배우들이 한국을 들어와야 되고 네. 감독도 들어와야 되고 장소도 사실은 예산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일본 배우와 일본 감독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네. 한국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왜 그랬냐면 네. 환율이 굉장히 비쌌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일본 감독들이 한국 와서 찍는 게 예산이나 이런 걸로는 환율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어서 거의 1,300원, 1,500원 이렇게 할 때 네네. 처음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은 일본 투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한국에서만 회수를 하려면 힘들다 보니까 1억이면 5천만 원을 일본에 투자를 받고 네네. 5천만 원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은 이제 이를테면 V시네마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V시네마 그 전문 투자자 아니에요. 감독은 V시네마 출신 감독들을 기용을 예. 했으나 예, 예. 제가 처음부터 영화 기획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그 AV 아이돌은 클럭웍스라고 예, 예. 사실은 추격자를 배급했던 아. 일본에. 근데 이제 클럭웍스는 딱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에반게리온이랑 클럭웍스를 배급하는 큰 라인과 네네. 밑에 이제 저희 영화 같은 라인을 그러니까 비디오가 메인인 극장 개봉을 일부 이벤트로 하는 라인들이 또 있어서 그 두 가지 라인에 이제 밑에 라인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했고 예. 두 번째 작품은 니까츠 로망 포르노로 유명한 니까츠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니까츠는 이제 로망 포르노 안 만들지 않습니까? 안 예전에는 만드는데 만들었죠. 예, 그래도 요즘 일본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네네. 저 회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30억대의 큰 영화들을 만들면서 또 밑에 라인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아시아랑 합작을 하는 영화들은 너무 예산을 안 들이면서 다양한 시험을 해보는 라인이 생겨가지고 네. 니까츠랑 같이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파트너를 정해서 예. 일본 시장도 좀 봐야지 리스크를 예.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은 일본에서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예.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감독과 배우들을 이제 서치를 하고 네네.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예. 일본 감독이 만드는 한국 영화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스텝은 전부 한국 스텝이에요. 그리고 전부 한국 로케, 한국 원로케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촬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약간 그 시너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두 편 완성된 두 편은 뭐 이 정도면은 열심히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네네. 계속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는 좀 불안하긴 해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그때그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AV 여배우들을 기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건 진짜 마켓의 어떤 좀 네네. 착안한 기용이었는데 네네.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처음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비디오 시장을 겨냥한 영화라고는 하나 네네. 저는 이제 영화로서 극장 개봉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 개봉이 메인 수익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벤트처럼 하기는 하나 극장 잡기도 어렵고 네. 할 때는 네. 이제 IPTV나 다운로드가 메인 마켓이긴 하나 네네. 기본적으로는 극장 영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영화제도 좀 많이 내보고 싶고 네. 그래서 AV 아이돌도 사실은 부천에도 컨택을 했었고 네네. 다양한 데 했었는데 네네. 의외로 조금 너무 무난한 코미디처럼 나오는 바람에 영화제에서는 별로 선호를 안 했는데 네네. 원컷은 굉장히 독특해요 영화가. 네.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있긴 한데 네. 영화제들은 좀 좋아할 거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때그때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이제 바라는 지점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네. 예, 그때그때마다 목표를 정하고 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름애님, 헐, 엄청난 분을 초대하셨네. 네, 이분이 좀 뭔가 아시는 분이시군요. 네. 진짜 엄청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름애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빨라요, 말씀. 마치 총알탄 같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기관총 뭐 이런 별명들이 네네. 있어요. 굉장히 말씀을 빨리 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내 주시고 계신데 굉장히 여름애님 숨 좀 쉬시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셨네. 숨 좀 쉬겠습니다. 예, 네. 예. 재밌는데요. 그 AV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사실은 그게 뭐 유머, 노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야동 혹은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판 포르노그래피 이제 일본에는 AV, 애덜트 비디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섹스를 하는 그런 연기를 펼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그 극영화에 출연을 하시면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번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시켜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배우들의 네. 노출이 있을 경우에 네. 사실 참 캐스팅하기가 어렵잖아요. 영화할 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몇 편 찍은 걸 아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AV 여배우를 캐스팅해달라, 네. 추천해달라고 연락을 좀 하세요. 네. 사실은 저는 AV를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영화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 어쩌다 보니까 무슨 AV계 약간 제가 아니, 저기 아는 것처럼 그러긴 했는데 저기 원컷에 나오는 아우치카사는요. 여신이에요. 정말 예뻐요. 네. 실물 보시면 네. 정말 요정처럼 생긴 저도 네. 계속 얼굴 보는 낙에 네. 그리고 뭐 웰컴 투 김포에도 엄청난 그 나나우미 나나라는 예, 네. 미소녀 AV 여배우로 유명했던 분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이분은 최근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네. 영화에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의 나나우미 나나. 나나우미 나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분이 나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드무비에는 또 매드무비가 전설이 나오죠. 매드무비는 요시자와 아키호라고. 요시자와 아키호? 저도 몰랐지만 검색해보니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갖고 있는 아하. 10년 동안 AV 랭킹에 거의 1, 2위를 차지한 배우라서 네. 저도 영화 쪽에 아는 친구가 하나 있길래 AV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길래 요시자와 아키호 어때? 그랬더니 네. 대박 막 전설 막 이러면서 하길래 나 캐스팅한다 그랬더니 막 좋아했던 이야.
거기는 키시아이노라고 또 한 명의 또 나름 유명한 그러니까 네. 매드무비는 두 명이 다 나름대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네네. 제가 작업해본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아마 랭킹으로는 위에 있는 배우들인데 네. 사실은 제가 친구가 이제 조조 히데오 감독이랑 거의 많은 작품을 같이 했던 구보 카즈아키라는 네네. 프로듀서가 있어요. 네네. 이 친구는 과거에 배우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프로듀서로 이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제일 많이 만들었을 때 1년에 40편을 프로듀서 했대요. 오, 그거는 이제 대단하군요. 그렇게 이틀 3일 거를 돌리고 하면서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안 하는데 네. 만났을 때는 올해 몇 편이나 했니? 그랬더니 40편을 프로듀서 했다 그래서 나도 그거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친구를 캐스팅했으면 좋을까요? 하면 리스트를 딱 보내줘요. 근데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름. 네. 그 다음에 성격. 뭐 개런티 나오는데 성격에 연기는 잘하나 조금 4차원 뭐 이런 약간 그리고 성격이 나빠서 같이 하기 어려움 뭐 이런 식으로 다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4-50명의 리스트를 쫙 보내주어서 그걸 보고 너무 웃으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캐스팅을 하는데 네네. 그 일본의 AV계도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하지만 네. 사실은 잘못 접근하면 되게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야쿠자들이 있거나 아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AV를 찍는 여배우들은 개런티가 비싸요. 거의 영화의 뭐 반 이상이 다 그 분의 개런티인 정도로 몸값이 비싼데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하드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영화는 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도 뭐 일반 연극, 그러니까 아주 싸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만 네네. 영화는 사실은 개런티가 AV에 비하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네. 영화에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AV 배우들은 사실 좀 제대로 된 회사에 제대로 연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아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여배우로서 하고 싶다고 예. 하는 데가 네. 많아서 사실 저는 그 4편을 찍었지만 너무 편하게 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딱 밤을 거의 저희 6일 동안 찍으면서 거의 매일 1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하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난 강행군이네요. 예, 강행군을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요만큼도 인상 쓰지 않고 또 이제 매니저나 대표들이 따라오는데도 네. 그분들도 아예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서만 있거나 네. 뭐 들어오셔서 이제 옷을 갖고 들어주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명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네. 전혀 터치를 안 하고 되게 작업하기 편하게 해줘서 약간 그거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그 일본은 조금 이제 배우도 그렇고 네네. 감독도 그렇고 되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직업 정신, 그- 장인 정신이라고 그래서 하죠. 예. 의뢰받은 거를 제대로 네. 해주고 네네. 납품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들 수 있게 네. 한다고 할까? 근데 네네. 이제 한국 분들 같이 일할 때는 인간적인 이제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네. 의외로 좀 언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딱 그 정해진 것만 딱 해주고 하면서 끝나니까 일하기는 좀 프로듀서 입장에서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적으로 조금 더 정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아. 있겠지만 항상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돌아간 배우들이라서 네. 제가 그때마다 한 번 하면 그다음에 다시 연락을 할 경우에 네.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구보라는 프로듀서도 네. 자기가 추천했던 배우들이나 아. 이제 한국까지 와서 영화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배우들은 소속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곳이라서 요시자와 아키오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에서 큰 CF도 찍었는데 네네. 거긴 노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잘못 착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네. 무조건 노출을 하는 것만 찍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찍는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네. 모델로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은퇴하거나 은퇴해서 배우로 사는 분도 네, 있고 네, 뭐 네. 평범하게 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요시자 아키오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PD님이 바로 검색해 보시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계시는데, 예, 유명한 분입니다, 요시자 아키오. 근데 이제 백분의 1님이 아키오는 작품성이 떨어져. 크크라고. 바로 이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아키오 네. 작품을. 아니 네. 어떤 분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 그래서 네. 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사실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기보다는 네네. 처음부터 이제 약간 그렇게 막 연기를 잘하거나 하는 배우가 아니었대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업계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네. 약간 다소 조금 아주 잘하진 능숙하진 않지만 계속 그게 그냥 스타일이 돼버려가지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연기를 그러니까 적인 거예요. 전문가신 거예요. 연기를 아. 잘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은 사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기보다는 지금의 그냥 요시자와 아키오의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미모는 돼버려서 뭐 최상급이에요. 예. 요시자 아키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예. 예.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시자 화면빨을 좀 안 아키오가 지금 봤더라고요. 한국에 왔었단 얘기잖아. 매드무비를 찍으러. 6일 동안 있었습니다. 부르시지 좀 저를.
너무 아깝다. 근데 저희가 이게 전혀 저거를 안 공개를 내보내서 안 해주니까. 안에서 공항에도 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마 알았으면 오셨을 거예요. 우리 또 한국 남성 팬들이 또 우르르 몰려. 근데 촬영 중에 한두 시간씩 계속 기다리던 남자분들이 왜 깜짝 아니겠- 놀랐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길거리를 가는데 네. 갑자기 요시자 마키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봤는데 맞더래요. 그래서 계속 2시간 정도 기다렸길래 저희가 사인도 받아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게 해드리고. 야, 그럼 뭐 되게 기분 좋아하셨겠네. 근데 한국에도 내 팬이 있구나. 근데 AV 배우들을 만나실 때 남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네. 얼굴이 막 빨개지세요. 그냥 만나는데도 본인들이 얼굴이 막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고 저희 원컷 때도 네네. 그 아오이츠카사와 이제 뒤풀이 할 때 네네. 사진들을 찍잖아요. 그래서 네. 자랑한다고 막 카톡에 올려요, 스태프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이 계속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웃겼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 기자들하고 독일에 갔다가 남녀 혼탕에 간 적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국 그 젊은 기자들, 제 약간 젊은 시절에 갔었는데, 정말, 전부 다 욕당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막 다니는데, 남자들이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물을 보면 너무 되게 단아하고 요시아키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아해요. 한국 남성들이 좀 좋아할 외모를 갖고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아오이츠카사는 거의 약간 아직은 그 에티를 벗지 않은 네. 굉장히 순수한 요정 같은 느낌도 있고 소녀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냥 이제 실물인 요시아키오랑 아오이츠카사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의 AV를 보신 분들은 또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렇죠. 이게 약간 그 갭이 굉장히 심하니까 남자분들 네. 볼 때는 이렇게 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네. 하는 느낌이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매력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그 등급이 또 기준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아무튼 네. 저희는 다 19세인데 19세 이상 하다가. 일본은 다 15세예요. 지금 제가 만든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예. 아까 그 아니, 잠깐 뭐 포스터 정사신이 보시면 등장해도? R15 정사신이 뭐 있어도 가슴이 노출이 돼도? 네. 그러니까 노출은 사실 일본은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조 히데오 감독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예, 예. 어차피 이제 저희가 스폰서니까 네네. 그 정사신을 어느 정도 수위를 찍어야 되냐라고 네네. 이제 프로듀서한테 물어봐요. 예, 예. 그럼 저도 그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완벽한 파트너랑 붉은 바캉스를 보여줬어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네, 검은 웨딩을 예, 예. 이제 그 한국에서 그나마 네네. 조금 이렇게도 야하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 또 영화가 사실은 일본의 어떤 핑크무비를 좀 벤치마킹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네네. 훨씬 더 그걸 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가슴 노출이 되거나 이거보다 약간 이제 그 남녀의 움직임이 좀 정확하게 찍히거나 이러는 거를 일본 친구들은 훨씬 더 야하게 느껴서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는데 허리를 클로즈업 한다던가 이러면 그건 안 된대요. 심의에 걸린대요. 그러면 15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가슴은 나와도 가슴은 되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움직이면 안 된다. 예, 가슴을 뭐 애무하거나 네네. 이렇게 신체 어떤 부분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은 네네. 의외로 영화에서는 그래서 저희 매드무비 찍을 때는 예, 예. 정사씬 할 때 그 기둥으로 허리 부분을 가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감독이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은 18세 만으로 하니까 18세가 되면 방송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15세로 맞춰달라고 하는 주문들이 있어서. 네네. 근데 저희 정도의 저희가 19세 받는 수준이면 충분히 15세로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정사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어느 한 시장만 네네. 그 릴리즈할 건 아니고 네. 양쪽 시장에서 다 릴리즈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릴리라고 하는 건 릴리즈. 릴리즈의 준말이고 네. 그러니까 개봉을 해야 개봉한다, 되니까 푼다, 이런 얘기죠? 풀어야 되니까 예, 예. 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가지고 네네. 하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 양쪽 시장에 처음에는 다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예, 같아요.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아무튼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이게 좀 너무 앞부분인데 이거 여기서는 여배우 가슴 노출이 너무 일찍 나오면 그 맥락상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되느냐 막 물어보러 와요. 그럼 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러거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영화를 일단 우선으로 하자. 네네. 그래서 영화 속에 잘 녹아드는 노출이면 괜찮은데 네네.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애초에 아무리 뭐 시장을 생각한다고 해도 네네. 애초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랑은 좀 어긋나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없이 가자라던가 네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좀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괜찮을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많은 건 좀 아니어서 예, 초기에는 사실 판단해주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거 판단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예, 예. 얘기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예. 네. 듣다 보니까 정말 빠져드는데요. 지금 일단 한국과 일본의 주류 메인스트림 그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B무비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V시네마, 그 다음에 한국의 IPTV가 아마 주 그쵸. 시장이 되지 예, 않을까 예,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장 환경이나, 이런 변수들이 지금 이런 영화들을, 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 아무래도 제가 그 네 편을 다 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감독 섭외해서 배우 캐스팅하고 그러니까 바로 투자가 픽스가 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그 수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AV 여배우의 캐스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그 때문에 뭐 좀 지나치게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성의 영화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좀 세간에 좀 곱지 않은 시선을 좀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예. 만든 거를 보면 왜 AV 여배우를 캐스팅했느냐. 아. 너무 안야하다. 그러니까 AV 아이돌도 사실은 스킵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봤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지. 야한 거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막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한편으로 좀 양면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흥행적으로 유리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건 야하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흥행적으로 유리할지. 근데 참. 아무래도 제작자인 제 성향이 좀 그래서 예. 대놓고 이렇게 야한 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기 아니었고. 때문에 네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드는데 자 어디서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좀 리스크를 줄이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선택한 어떤 수단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 사실은 원컷도 보시면 아오이 츠카사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의외로 이제 찍고 나면 그렇긴 한데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영화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무튼 그러니까 의외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적이든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네네. 보시고 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아직은 않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 영화를 시도할 때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계속 AV 여배우를 기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이제 정답일까? 일단은 사실은 AV 여배우를 기용할 때 연기적인 부분 때문에 처음에 네. 다 일본 감독들을 일단 쓴 거였는데 네. 한 5편 정도는 일본 감독으로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한국 감독이랑 같이 해보자. 이제 제 목표는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배우들도 네네. 너무 이제 AV 여배우들만 말고 조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남자 배우 캐스팅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남자 배우 캐스팅하기는 어려워요. 다들 좋아하지만 예.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배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얼굴 정도는 아는 배우들. 아. 예, 얼굴 정도는 아는 배우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인들도 이제 앞으로 활동하기 할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 네네. 시나리오도 너무 좋고요. 네네. 역할도 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 배우가 AV 여배우라서 어떨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어서 남자 배우 캐스팅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다들 조금 더 이렇게 아직은 이제 많이 얼굴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가끔은 굉장히 영화라면 상관없다. 네네. 연기자가 뭐를 가리느냐. 연기라면 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이 하거나 하긴 하는데 네. 남자 배우 캐스팅에 항상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네. 100분의 1님 아주 물 만나셨습니다. 네. 많이 보면 재미없어요. 일본 거 스토리가 있는 게 흔하지 않아요. 바캉스가 현란하긴 하죠. 일본은 모자이크. 애들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받는데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굉장히 지금 저희보다는 많이 받는데. 야동 AV에 대한 그 전문가이신 티를 마음껏 지금 펼쳐놓고 계십니다. 뭐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 네. 마음껏 자랑질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영화사 조화가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기획들,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도 좋고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짓죠. 네. 일단은 아무튼 이제 일본에서 영화 만드는 경험도 했고 네. 예, 다양하게 한일 합작 기획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뭐 10억 이상의 예산의 영화들이 좀 라인이 있고 이제 1억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B무비 장르 영화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2편은 일단 공개가 될 테고 네. 나머지 2편 있고 올해도 또 계속 네. 10월에도 있는데 영화들을 보시면 저희는 사실 스토리와 네, 네. 영화적인 어떤 재미로 승부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시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저도 수호 마사키 감독처럼 이제 저희가 같이 했던 감독들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상업 영화 제대로 된 상업 영화를 승부할 수 있는 그 재능들 좀 발굴해서 네, 많은 기회를 주는 제작자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개봉작인 ним포매니악 볼륨 2에서 여주인공인 조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셀리그먼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조가 말합니다. 금지된 단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리는 법이라고요.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사회에 무력함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리그먼이 말하죠. 그 사회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쓰는 건 약자에 대한 민주적인 배려라고. 조가 또 말합니다. 사회는 그 속의 구성원만큼 비겁해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누리기엔 너무 어리석고. 셀리그먼이 반박합니다. 요점은 알겠지만 난 동의할 수 없어. 난 인간의 본성을 믿어요. 조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죠. 위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조가 옳다고 믿으시나요? 셀리그먼이 옳다고 믿으시나요? 이번 주 최강의 영화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워하시죠.